네, 부산 경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시사만사 송준우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유력한 당권주자인 황교안 전 총리가 어제 부산을 찾았습니다. 앞선 홍준표, 오세훈 등 다른 당권주자들이 부산을 찾았을 때와는 달리 많은 야권 인사들로 붐벼서 유력주자다운 면모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5.18 유공자들을 세금을 축내는 괴물 집단으로 표현했습니다. 네, 거센 후폭풍이 일면서 당 내부에서조차 당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못마땅했느냐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네, 시사만사 첫 번째 순서, 국민을 걱정하는 정치가 아니라 요즘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정치, PK 정치 토크로 문을 엽니다. 네, 이성권 전 국회의원, 최태경 민주당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후 5시까지 한국당이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 사실 예정된 27일 일정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빅 이슈가 겹치면서 일정을 미루자 말자 이런 논란이 있었죠. 그런데 이 선대위원장을 맡은 분이죠. 박관용 전 국회의장께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강한 어조로 발언을 쏟아내면서 분위기가 좀 급변한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내용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그래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예. 전당대회 한다고 해서 언론에서 북미회담에 휩쓸려가지고 대한민국 제1야당의 전당대회를 보도 안 하겠어요? 몇 사람이 난동 부린다 그래서 전당대회 그만두는 정당 우리는 지지 못합니다. 나는 기본적으로는 내 생각이 나는 명확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거 전대 보이콧을 주장했던 오세훈, 홍준표 이런 분들을 향해서 난동이라는 표현까지 쓰셨어요. 이거 박건희 전 의장님 좀 이렇게 좀 아주 강하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솔직히 좀 놀라운 발언입니다. 네. 보이콧을 요구하는 보이콧을 선언한 후보들에 대해서 난동이란 표현, 또 그러한 정당의 모습에 대해서 코미디 정당이라는 아주 강한 발언을 했는데 아무래도 정치 구단의 관록이 묻어난 발언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6명의 국회의원들이 전당대회 연기를 요청하면서 보이콧 선언을 한 벼랑끝 전술에 대해서 오히려 더 후보자들을 벼랑에다 몰아버렸습니다. 당신들이 보이콧하면 나는 선대위원장 사퇴하겠다. 그렇죠. 예, 이렇게 그 정도 맞받았네요. 맞받아친다는 것은 그 정도 정치적인 강단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뒷방에 있는 정치인분들의 갑자기 앞방으로 오시면 본능적으로 자기 존재감을 가시려고 좀 오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동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선관위원장은 명백히 심판인데 심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선수를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것도 전당대회 참여가 예정되어 있는 오세훈, 홍준표 이런 분들을 겨냥해서 난동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선수가 돼서 선관위원장이 싸우는 꼴입니다. 정치 선배가 아무리 정치 선배지만 난동이라고 표현한 것은 좀 지나치지 않느냐라는 후보들의 이야기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룰을 바로잡는 것과 난동이라는 격한 정치적 표현을 쓰는 것은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아무튼 그 발언이 있고 나서 홍준표 전 지사가 페이스북 통해서 사퇴 의사를 밝히셔요. 탄핵 지지닥거리하는 정당 어떻게 봅니까? 이 전격적인 사퇴 선언을 했고 오늘도 결국은 그 입장을 고수를 했는데 홍 전 대표 정치적 계산이 있겠죠? 당연하죠. 홍준표 대표는 지는 싸움은 안 하겠다. 실리를 항상 추구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지난 1월 30일 홍준표 전 대표가 출판 기념회를 하면서 출마 선언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네, 그때 그랬죠. 근데 했는데 진짜로 출마를 의사라기보다는 출마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본인을 지지하고 도와줄 수 있는 국회의원과 당위원장들의 세력이 형성이 되는지 그리고 당심이 어떻게 움직이고 또 민심이 어떻게 되는지를 예의주시하면서 봤을 겁니다. 계산을 해봤다는 계산을 얘기겠죠. 다 해봤는데 아무래도 황교안 대세론을 꺾기로는 힘이 들지 않겠냐. 그러한 판단 속에서 전당대회 연기 요청을 하면서 그걸 빌미로 해서 자연스럽게 불출마로 선회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이 되고 대신에 지속적으로 이제는 링 밖에서
아마 새롭게 등장할 지도부에 대한 공격들을 계속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사포 공격을 날리겠네요. 그렇죠. 백병전보다는 오히려 포격전을 하겠다 네. 그런 판단을 한 것 그런 같습니다. 판단으로 보이시고요. 탄핵 정당을 막고 신보수주의 정당을 제대로 만들고 싶으면 본인이 전당대 출마해서 네. 당선되면 됩니다. 승리하면 되는데 지금 이분은 이제 표 계산을 해서 성산이 없다고 네. 판단해서 그만둔 거죠. 근데 저는 이 지점에서 네. 우리 홍준표 전 대표 정치의 천박함 네.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예, 출마 선언을 하셨죠. 네. 출마 선언 장난이 아니잖아요. 예, 공당의 당 대표로 출마 선언을 했고 대통령 후보이기도 했었죠. 네. 근데 출마 선언조차도 간부기용으로 했다는 말이잖아요. 우리 이성근 의원님 분석이 일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불과 며칠 만에 다시 불출마를 선언할 네. 출마 선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특징은 정말 엉덩이가 솜털처럼 가볍다. 그죠? 그래서 이분 사실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당 대표로서 지방선거 패배하고 네. 미국을 가셨잖아요. 그죠? 그때 그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예. 근데 기자회견하고. 미국 가서 정말 얼마 안 돼서 금방 돌아오셨어요. 네. 그 미국이 얼마나 강대한 땅입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 성찰의 시간도 갖지 않고 바로 귀국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실망했는데 네. 그래야 뭐 홍콩이나 네. 예, 그 대마도 이런 데 가시지. 저는 그 넓은 미국에 가서 도대체 뭐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미국의 둘째 아들이 미국에 있어서. 그래서 뭐 그거는 네. 성찰의 시간이 아니고 네. 뭐 가족 여행 갔다 온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와중에 황교안 전 총리가 어제 부산을 찾았습니다. 김해공항에 내려서 뭐 자갈치 시장을 방문하고 북강서가 부산 진구, 서구, 뭐 서동구 당협 사무실도 쭉 방문을 했습니다. 예. 황교안! 예, 저렇게 구호도 외치고요. 예, 지역 야권의 식당에서 저는 지역의 전 기초단체장들이죠. 부산 지역에. 지난 선거에서 아마 낙선하신 분들인데 그분들하고 같이 식사 자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이후로 남구로 자리를 옮겨가지고 지역 내 뭐 이수원, 뭐 조전혁 이런 당협위원장들하고 같이 또 자리를 함께 했다고 합니다. 오세훈 전 시장이나 우리 홍준표 전 대표의 부산 방문 때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이에요. 다음 총선을 생각하고 네. 있는 당협위원장의 경우는 아무래도 민심을 읽고 혹은 당심의 흐름을 보고 네. 판단을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조차도 네. 다음에 당 대표가 될 사람들을 보고 줄을 서려고 하는데 하물며 최근 한 1개월 전에 네. 당협위원장으로 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력한 당권 후보에 줄을 서지 않으면 공천이 보장 안 된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겠죠. 어제 지가 불안하신 분들은 네네. 다 찾아간 거죠. 네. 그런데 뭐 한교안 총리는 지금 성기를 잡았기 때문에 네. 크게 고마워하지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불안한 입장에 있는 네. 지역위원장들은 다 찾아간 거죠. 근데 재밌는 지점이 네. 해운대 갑 같은 경우에는 네. 현직 위원장, 전직 위원장이 같이 갔더라고요. 아,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두 분 다 불안한 것 같아요. 전직 위원장은 석동영 전 예. 위원장이었고요. 예. 아까 영상에서 먼저 구호를 외쳤던 그분이신데, 예. 오전 시장이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보이콧 철회를 하고 공식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하는 정당이 아니라 특정 지역, 특정 이념만을 추종하는 정당으로 추락하는 것만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어떠십니까? 한번 싸워볼 만한 싸움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선관 위원장의 그 격한 정치적 수사를 통해서 네. 한교안 총리 추대 대회로 전당대회 성격은 굳어져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세훈 전 시장이 네. 네. 왜 출마를 하느냐? 저는 이 지점은 아마 한교안 총리 체제로서 총선까지 가지 못할 거라고 저는 오세훈 전 시장이 본다고 내년 생각합니다. 총선 가기 전에 황교안 체제가 무너질 예. 것이다. 그러면 이제 2인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네. 그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긴다고 본인이 판단했다고 봅니다. 그 점에 어떻게 대해서 보십니까? 아까 말씀 중에 네. 선관위원장이 황교안 추대대회로 전당대회를 치른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한국당의 역사를 조금 보면 오해하는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관용 전 국회의원께서 선관위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2007년 박근혜 이명박이 대통령 후보 경선할 때 네. 경선관리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때 엄청난 고초를 겪었습니다. 각 후보들이 자기에게 유리한 룰을 만들기 위해서 실험을 따지면 삿발을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잡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걸 관리해냈던 인물이 박관용 전 의장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번에 당대표를 뽑아야 되는 그것도 8명이나 나오겠다고 하고 친박과 비박 간의 싸움도 심화될 수 있는 측면에 있어서는 네.
뭐 엄청난 고초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강한 원칙을 천명하지 않으면 네. 전당대회가 언제 개최될지도 모르고 네. 국민들로 봤어도 또 당원으로 봤어도 공당으로서의 모습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네네.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 자체를 아까 말한 것처럼 황교안 후보를 위한 뭐 이렇게 자리 추대 대회를 깔아주기? 한다. 그거는 좀 과도한 민주당이라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네. 타 정당 그것도 제1당의 제1야당의 축제가 돼야 될 공간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우리 선관위원장님이 과거에 선거 관리 잘했던 것은 네. 과거의 문제이고요. 이번 그 전 선거관리위원회를 움직이면서는 정말 결정적인 실수를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각 후보들의 대리인과 함께 룰 미팅을 통해서 네. 이런 전당대회 룰을 정하는 그런 민주적 과정도 없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연세도 계시고 올해 뒷방에 계시다가 오셔서 네. 인내심이 떨어지셨는지 선관위원장으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표현을 이미 사용하셨어요. 난동이라는 표현. 네. 예, 이것은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갖기도 하지만 판을 깨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 큰 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황교안 총리가 친박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지점일 텐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있을 수 네. 있는 일이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이 권력의 교체, 권력이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과거 권력에 그대로 있을 거냐, 네. 그리고 미래 권력으로 가서 붙을 거냐. 박근혜라는 과거적 권력보다도 미래 권력으로 갈아탈 수밖에 네, 당연하죠. 없다. 근데 정치인의 친박의 입장에 속성상. 봤을 때도 네. 뭐 일부 강성 친박의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돼서 나오면 네. 뭐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네. 다수의 친박들조차도 네. 박근혜 시대는 끝났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네. 차기 권력을 잡을 사람한테 당연히 붙으려고 하죠. 그러면 오세훈 황교안의 싸움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네. 오세훈이 역부족이라고 판단하면 당연히 황교안 쪽으로 다수의 친박들이 갈 수밖에 없을 거다. 급속히 기울을 수밖에 그렇죠. 없다. 근데 역대 모든 정당들이 다 그랬습니다. 김영삼 때 유해창 쪽으로 사람들이 갔고, 네. 그리고 아하. 김대중 때 노무현, 네. 그리고 또 노무현 때 정동영, 네. 그리고 이명박 때 박근혜 이런 식으로 권력이 차기 권력으로 계속 이어가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황교안 네. 총리는 이미 친박을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 전당대회 출마 의사가 있는 친박을 제외한 네. 나머지 친박 핵심들하고 소통하고 교감하고 네. 작전을 같이 짜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보시네요. 예, 그 황교안 전 총리 이분은 평생을 공안검사로 네. 예, 상명하복의 조직 속에서 살아오신 분이고 네. 이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표현되는 말 속에서 유추해 보건데 사고 방식이 극우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태극기 부대원들과 이념적 가치관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황교안 총리가 당선된다면 자신을 돕고 있는 친박분들과 함께 네. 아마 저는 전진할 건데 어떻게 전진할 거냐 보냐면요. 문재인 정부를 공격 문재인 정부, 무찌르자 문재인 정부. 네. 예. 그리고 이런 노선으로 갈 거라 보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의 일, 다른 의견을 길이 기울이지 않을 거라 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 달팽이는 네. 기가 없다고 합니다. 네. 근데 앞으로만 가는데 아주 느리게 갑니다. 네. 그렇게 이렇게 느리게 가는 달팽이 정치를 할 거라고 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대에 급속도로 변화되는 시대에 낙후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게 네네. 그 점에 있어서 상당히 그 지금까지 황교안이란 정치인의 모습에 대해서 거구적이고 수구적이다라고 평가를 했고 네. 변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소속돼 있는 데가 바른미래당이니까 네. 타 정당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규정 자체는 민주당의 바람이 좀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변화하지 않는 수구 보수의 모습을 간직해 주어야만이 대선에서 다음에 혹은 총선에서 유리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돼 있는데 거꾸로 만일에 황교안 총리가 급격한 변화를 해서 실제 친박과 청산을 하고 박근혜를 넘어서는 그러한 정책을 펼치게 된다면 오히려 어려운 싸움이 될 수도 있다. 어떻게 될지는 반반이기 때문에 네. 함부로 예단하는 것은 아직은 예, 빠르다고 어떻게 보는 될지는 것이죠. 지켜봐야 되는데 요거 잠깐만. 사실은 민주당에 요거 좀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네,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예, 예. 황교안 전 총리가 그런 사람일 것이다. 그런 정치적 지향점을 가진 사람일 것이다라는 아마 전제일 것 같은데 민주당 홍익표 대변인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공안검사,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수행한 사람이 적폐청산을 원하는 국민들의 법 감정과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이 오직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서 했다. 그 참담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전체적인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하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민주당은 야당복이 아주 많은 정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손혜원 의원의 투기 문제 네. 그리고 공직윤리와 관련돼 갖고 의혹이라든지 네. 수용교 국회의원의 재판 청탁 네. 그리고 최근에 김경수 지사의 법정 구속이라든지 법정 이런 구속까지? 다양한 네. 악재들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의 골문까지 골을 몰고 가서 슛을 해서 골을 넣을 수 있는 거의 찬스인데 코너까지 몰았어요. 자유한국당의 수비수들이 나타나고 골을 다시 거꾸로 몰고 가서 네. 자기 골대에 가서 자살골을 넣는 거예요. 네. 그게 지금 현재 5.18 발언한 3명의 네. 의원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전세가 일거에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뭐 아주 강한 어조로 5.18 관련해서 야당 의원들을 비판했는데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당의 국회의원이 이런 주장에 판을 깔아주는 행동도 용인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를 막지 못한 책임이 큽니다. 이에 중앙윤리위원회에서는 비대위원장인 저의 관리감독 책임도 엄중히 따져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주 강한 어조였어요. 중앙윤리관리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인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인 자기 자신도 같이 책임을 따져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후폭풍이 크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런데 어제 부산을 찾았던 황교안 전 총리의 뉘앙스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 정말 우리 역사의 아픈 부분이죠.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해결책을 법으로도 만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좋게 이렇게 해결될 수 있게 해야 되겠죠. 의원들의 발언은 좀 부적절했다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국민들이 또 평가하실 겁니다. 이에 앞서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역사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또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국민들이 평가할 거다라고 또 황교안 전 총리는 답변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황교안 총리가 방금 발언한 내용도 상당히 부적절하지만 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수습 한류한 이야기도 네네. 성립되지 않는 수습될 수 없는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생각해 봅시다. 네. 독일의 메르켈 총리한테 네. 아우슈비츠 대학살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네. 질문했다고 칩시다. 네네. 근데 만약에 메르켈 총리가 역사의 평가에 맡겨야 된다. 국민들이 평가하실 거다. 그렇게 대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아마 메르켈 총리는 정계 은퇴를 하거나 정계 은퇴를 당할 겁니다. 네네. 5.18 민주화 운동은 이와 다를 바 없는 내용입니다. 네.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전두환 군사 독재 세력들이 네. 양민과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네. 군대를 동원해서 아우슈비츠 대학살과 다를 바가 없는 인류 보편 가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 원내대표란 분은 역사에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네. 그리고 한교안 이 당 대표가 이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하는 한교안 전 총리는 네. 그 역사 국민이 평가할 것이다. 네네. 이렇게 말했고 더 문제는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 했습니까? 네. 우리 당내 문제인데 왜 당신들이 입을 대냐 이런 이야기를 이미 했어요. 오늘 기자회견에 앞서서 어제 그 이야기를 그랬죠. 하셨죠. 그래서 네. 이거는 자유한국당 110명 정도 되는 의원 중에 평의원 한두 명이 사고를 친 것이 아니고 네. 당 지도부 세 사람이 당의 가장 중요한 세 사람이 다 같이 망언을 한 겁니다. 네. 방금 발언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네. 근데 아까 뭐 김병준, 나경원, 황교안 이 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유심히 그 멘트들을 한번 쭉 이렇게 들어보고 분석을 해봤는데 네.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좀 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그리고 김병준의 경우는 당 지도부이면서 네. 문제를 일으키는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5.18에 대해서 다양한 역사적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상당히 유보적이고 옹호하는 뉘앙스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황교안 후보자의 경우는 네. 그런 평가는 없습니다. 그런 평가는 없고 국민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 국민의 네. 평가에 맡긴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단어들을 썼어요. 근데 지금 현재 국민들 중에서 5.18 민주화 운동, 민주화 항쟁을 폭동이라고 생각한다든지 희생자에 대해서 국민의 세금을 내는 것을 괴물 집단으로 생각한다든지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네. 그럼 결국은 황교안 총리의 그냥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 네. 국민의 그 다수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의미고 재미있는 것은 어제 청와대에서 김의겸 네. 대변인이 청와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3명의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이 5.18 망언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무시한 거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얘기하는 국민적 합의나 황교안 전 총리가 얘기하는 국민적 평가, 국민적 관점하고 그다지 다를 건은 없다. 그래서 한 이 정도 수준에서 봐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죠. 황 총리가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결국은 27일 정당대회를 앞두고 무시할 수 없는 일부 표를 의식한 거 아니냐. 그렇죠. 결국은 이런 그런 주장이 거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실 거예요. 네. 방금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말과 이성근 전 의원이 말한 네. 말은 서로 대칭되는 이야기입니다. 조화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네. 국민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다. 5.18 민주화운동의 고귀한 정신을 인정하는 것이 국민 다수의 의견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 한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황교안 총리는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네. 태극기 부대에 지금 참여하는 국민들, 자기들의 핵심 지지층 10%가 가지고 있는 강주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는 또는 그 정신을 왜곡하려고 하는 분들을 표를 의식해서 네. 그게 연합되는 이야기를 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네네. 노골적으로 그런 프레임으로 네. 그 프레임 속에서 황교안 총리가 발언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속마음은 전혀 아닌 것이죠. 다수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판단할 것인데 네. 단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당원들 중에서는 상당히 강경 우파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의식해서 네. 그렇게 애매한 그러니까 수위가 높은 발언을 못했다고 그런 근데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봐야 돼요. 그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선거가 목전에 국민 있으니까. 대다수가 강조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민주화 정신을 모독하면 얼마나 반발이 클 것인가를 본인 스스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그것을 발언을- 노골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전당대회는 국민 대다수가 투표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당원들이 70%. 당원이 70%고. 그러니까 당원 정서에 영합한 겁니다. 그 영합이라고 봐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영합이라고 하면 나쁜 당원이 존재하고 아니, 나쁜 당원을 이런 위한 거죠. 발언을 했다면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강조 민주화 운동 잠깐만요. 그러니까 애매하고 강조 민주화 수위가 운동 낮은 정신에 대해서 발언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모독적인 되는 생각을 겁니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생각을 노골적으로 표현할 정치인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발언 의심되는 속에 행동을 하고 말을 표현하는 5.18 거죠. 민주화 항쟁을 부정하는 발언은 없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프레임으로 세우는 것 자체가 정치의 정략적인 판단하고 유사한 것이죠. 그래서 그 타당이 그래도 명색이 새로운 당대표를 뽑는 축제의 공간인데 이런 말 하나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거는 것은 거꾸로 민주당이 열세에 놓여 있는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그러한 프레임이라고 밖에 국민들도 판단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좀 공격을 해야 된다. 나경원, 김병준의 판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만 이 발언은 엄격하게 문맥을 보면 그런 공격할 소지가 나경원, 약하다는 김병준 거죠. 의원조차도 노골적으로 강조 민주화 운동을 모독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정당성을 마무리 정리 말씀. 의심할 수 있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죠.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